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역 박용진 후보를 경선에서 꺾은 조수진 변호사. 과거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죠. 결국 후보 등록 마감 당일 새벽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강북 을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강북구 을의 최종 1위 확정된 후보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남은 당대표 결정 사항입니다.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에 의거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후보 사퇴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논란 초기만 해도 공천 좀 유지할 것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죠. 저거는 이번에 민주당만의 타격이 아니라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이라고 할까 이쪽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 아니겠냐 이렇게. 조수진 변호사도 알릴레온과 진행도 받고 어떻게 민변의 사무총장까지. 어제도 제가 몇 사람들한테 했더니 너무 민변에 자기 속해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할 정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수진 변호사가 마치 성가해자들을 자신이 변호하면은 죄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기술자처럼 본인이 직접 SNS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시간이 유지될수록 결론은 아무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애끼는 조수진 후보를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에 부담될 거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주변의 측근들이 이 조수진 후보에게 사퇴 분위기를 좀 일정 부분 잡은 것 같아요. 자진 사퇴지만 당내 압박이 있었을 거다. 모두 다 문제 의식은 있었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절대 어느 누가 어렵게 공천 자격, 더군다나 강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텃밭인데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이라고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지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한다? 그는 있을 수 없죠. 결국에 조수진 후보의 사퇴로 이번에야말로 박용진 의원이 생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는데 민주당의 선택은 한민수 대변인 전략공천이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인물이란 평가 때문에 결국에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던 이 친명 공천에 쐐기를 박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강북 공천이나 저기 또 양문석 공천을 보면은 참 이재명 대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쪽은 윤석열 대통령만 믿었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세워가지고 잘 커버하는 것 같더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잖아요. 민주당의 기대를. 저쪽은 이재명만 대표로 있으면 이번 총선 해볼 만하다 이랬잖아요. 역시 또 그 기대를 저버리질 않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도 지금 의정 활동하면 아주 최우수 의원의 누가 자타가 공인할 거란 말이죠. 끝까지 밀어내는 거 보면 역시 국민의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냥 정봉주 이렇게 낙마되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품었다 그러면 그 영향은 국민의힘이 아주 아이고 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로 판세 다 뒤집혔다. 판세에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둘이 참 믿음에 잘 보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부정하지 않아요. 박용진 의원을 우여곡절 끝에 기사에 회생시켜버렸다면 우리로서는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정적인 허리 말하는 이재명 사당하의 공천의 끝판이다 그러는 그런 비판에서 상당히 희석될 수 있었는데 내심 좀 걱정은 했습니까?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이재명 대표다운 정치에서는 절대 박용진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믿고 걱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번에 서울 강북을만큼 이렇게 공천 과정의 잔혹사가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아까 후보가 세 번 국민의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로다가 뭐 더 이상 그 중언부언할 거 없어요. 기대를 안 아니. 저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기대를 역시 참 믿을 만한 분이야. 이런 데서 이제 변수가 나옵니다. 선거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선거는 이런 데서 변수가 나와요.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에서 200석이 거의 뭐 예정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확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종을 때려서 바로 잡지 못하면은 종을 갖다가 결국은 처분해야 된다. 충직한 일꾼은커녕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탄핵까지도 본인 벌써 입에 담고 있는 이 상황은 향후 정치가 얼마나 또 뭐 이게 품격 떠나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될지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제3지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지율 3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서 조국 대표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지? 이제 고마 시아라마.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조국 그 전 장관 잘못했죠. 근데 잘못에 비해서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가혹하게 당했다. 이제 그런 동정론과 뭐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한 대로 또 공천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보기 싫고 이재명 대표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지금 조국 그 혁신당인가 그걸로 모인 것 같은데 근데 조국 혁신당은 제3지대로 볼 수가 없어요. 민주당의 자매정당이죠. 민주당의 자매정당이다. 자매정당의 성격이니까 그건 제3지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검찰이 도와주고 이재명 대표가 죽을 쓰고 하니까 저렇게 지금. 유인태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국 신당이 만들어질 거다. 그걸 민주당 인사들의 이 패널로 와서도 다들 부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저인망 쌍끌이식 쉽게 말하면 진보, 좌파, 민주 그리고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세력의 가장 선명한 중심으로 조국 혁신당은 설 것이다. 그 뭐 예상이 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뭐 천공이 가르쳐줬어요? 아닙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2심에서 징역 2년 받고 당을 만들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천공 정도면. 그게 지금 현재 봐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보지 않는 겁니다.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고 또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선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권 심판 기류가 다시 확고하게 흐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우리가 가장 아픈 대목이에요. 조국 이슈는 지난 2019년도에
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 결론을 국민들이 내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게 지금 조국의 입장이지만 결국은 조국에게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극자적인 세력의 중심 정당으로 개혁신당이 앞으로 민주당을 편하게 갈 수 있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이 아니고 조국신당. 조국 핵신당이 조국 핵신당. 조국 예. 핵신당이면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핵신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칼날에 피가 낭자하게 묻어 있는 그런 선명한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어느 누구보다 저렇게 강한 반윤 전선의 중심에 설 선수가 있겠냐? 예. 그 극단적인 입장을 가져가는 뭔가 세력이 필요한데 그 세력이 지금 현재 조국 핵신당이라는 걸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중도층에서도 일정 부분 정권 심판론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흡수하고 있는 행상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이 차기 지도자 경쟁자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국 대표의 견제구를 던지는 거 아니냐. 별로 그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네, 저는 없다고 그렇지 봐요.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조국의 이 핵신당이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입장이기보다는 상당히 새로운 민주당 내의 정치 지형을 만드는 데에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표부터가 직접 이제 견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박지원 선배입니다.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제가 명예당원으로 모시려고. 괜찮으신가요? 아니, 정식 당원은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명예당원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명예당원 좋습니다. 이재명의 가장 측근 오른팔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공개적인 경고를 통해서 박지원 선배를 갖다 그냥 녹다운 시켜버렸죠. 네, 이 박지원 후보의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이 되겠다라는 그 발언은 사실 우리 민주당으로 보면 해당행위에 해당되는 매우 좀 심각한 발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최고위 안에 매우 경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공천장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의 글을 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같이 가자 그런 의미에서 있었는데 오해가 됐다고 하면 저는 진솔하게 사과합니다. 어떻게 됐든 부적절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적절한 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장면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조국 핵신당이 뭐 쌍꺼리 전망식으로 이번 총선에서 우호 지분은 넓히지만은 나중에 가서 이 우호 지분이 자신한테 칼날로 돌아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의원은 어디다 전방 하나 차려야 되겠어. 미래를 뭐 진짜 제3지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금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은 군당갑 출마를 포기하면서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그 제3지대가 저도 뭐 거기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빅텐트를 칠 때 저도 좀 우려를 했어요. 전혀 철학과 원래 이게 가치관이 좀 많이 다른 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같이 당을 하는 게 어떻게 비춰질까. 근데 일단 쳤으면은 그대로 갔어야죠. 그 뭐 열흘인가 얼마 만에 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사실 거기가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또 저 조국 혁신당이 창당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게 어찌 보면은 잘못된 만남이었죠. 그 잘못된 만남을 이제 이게 뒤늦게 알고 손을 털었지만은 제대로 이제 자기들이 가는 길에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방향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 지금은 이제 뭐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당선을 통해서 의석 확보보다는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이제 정당 득표율을 높이는 길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준석 개혁신당은 그래도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한마디로 캐스팅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국민적 신뢰가 준다면 지금보다는 달라지죠. 비례대표수 확보가 관건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비례정당 하나 더 짚어볼게요.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의 선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 이 비례대표 원내 진출 기준선인 3%를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리얼미터 4.2%. 이때 새로운 미래가 4%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초반의 돌풍인가요?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수치인가요? 원래 그 양반이요. 네. 그 이번뿐만 아니라 몇 번을 했었어요. 정당을 만들어서. 아니 근데 저는요. 이 선거제도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를 들어 뭐 어디는 들어오면 안 되고가 아니라 좀 극단적인 우파 세력도 극단적인 좌파 세력도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럼 그 대표가 들어오면 네. 그 사람이 그 대표가 국회에 와서 그쪽 주장을 다 대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맨날 거리에서 저 집회하고 하는 거는 그 자기네 그 국회에 자기네 대표를 하나 보내놨으면은 거길 통해서 국회에서 얘기하면 되지 맨날 저러는 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전 국회 구성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도 그만한 지지가 있으면 그 대표도 뭐 들어오는 건 전 사실은 국회가 그렇게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정광훈 목사의 이런 자유통일당의 뭐 그런 선전도 지난번에도 역시 이런 기대가 있지만 21대 총선에서도 그래서 한석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4~5% 돼야 이제 두석을 보고 이런 건데 그건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정치 원로 총장님과 청년 김성태 대표님. 청년을 벗어난. 청년을 막 벗어난. 작년. 청년을 막 벗어난 작년 김성태 원내대표님. 두 분 오랜만에 이렇게 대담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총장님? 설명을 좀 잘해주니까 저는 얼마 안 떠들어도 좋네요. 대표님.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유인태 제가 사석에서는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지만 선배님께서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꾸짖고 뭐 저희 보수 진영도 꾸짖으면서 결국은 정치가 품격을 찾고 또 이렇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좀 정진하길 바라는 그 뜻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정치인 한동훈의 국민의힘 총선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재명만 너무 이기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고물가 집값에 이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우리가 한없이 겸손한 그런 당정의 모습으로 남은 선거 16일 기간 동안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